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가장 정석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전략이더라고요.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칙들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저가 매수에서 단기간에 좀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내에서 원칙부터 제가 어떤 매매 타점들을 갖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필히 적어두시면서 여러분들 적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야 될 만한 거짓 신호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이 거짓 신호들에 속아가지고 많이 물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님 1만 명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1만 명 딱 달성이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 목표 3만 명, 5만 명, 10만 명까지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이 실어서 여러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기 눌림목 매매는 강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단기적인 조정 현상을 이용하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목이 지금 화면과 같이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추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구간의 저점들을 공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단기 조정을 잡아내는 주요 구간들을 보면은 보통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영상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간들을 보면은 기준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매매를 진행할 때 명확한 기준들을 좀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이 기준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기준 밴드라는 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시작된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의 이 파동 구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화면에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면요, 거래량이 늘어난 첫 번째 캔들 저점부터 최고점 구간까지들을 이 밴드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눌림목 매매를 공략을 할 때 이 밴드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포착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준 밴드가 포착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첫 번째로는 피보나치의 이 밴드 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점과 고점 구간들을 이었을 때 이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0.5부터 0.382로 거론이 되거든요. 이 자리들은 황금 비율 자리로서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맥점들을 알려주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밴드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가운데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구간에서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 자리들이 맥점으로 작용되는 자리니까 해당 구간들을 여러분들 필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0.382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알려지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해당 자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같은 경우는요, 차트 우측 하단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버튼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항목에다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피보나치 조정대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거래량이 늘어난 저점 구간부터 고점까지 이어주시면서 중요한 자리들을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피보나치가 중요한 자리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주요 맥점들로 또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20선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선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강력할 때 더욱 강력한 지지밴드를 형성을 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맥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점으로는 이렇게 정배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62동평균선이 거래량이 늘어났던 이 첫 번째 밴드 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라면은
지금 화면에 초록색 선 구간 역시도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이 60선이 어때요? 저점 구간에 근접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선보단 20선에서 눌림목이 단기적으로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종목을 포착하고 관심 갖고 있는 시점에 이 60선의 자리 역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관련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선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보통은 20선, 노란색 선이 세력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적어보자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원칙들에만 부합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차트를 통한 매매라는 거는 개별적인 조건들, 세부 조건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큰 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차트의 배열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정배열의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이동 평균선인 120선부터 60선, 20선, 10선, 5선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흔히 정배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공략할 때 이 정배열을 필수 조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전체적으로 정배열에 위치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맹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60선과 120선이 하단 구간에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추세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해서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재반등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꺾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보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히 이 배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두 번째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될 건요, 거래량적인 측면을 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 내에서 이 저점과 고점 밴드의 움직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간을 보면 지금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파동의 첫 번째 밴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두 번 정도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구간이라면은 필히 이전 고점에 근접하는 꼬리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량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게 맹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인 저가 매수 파워가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 종목이어야 물려있는 매물대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거래량이 감소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구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800만 주, 그 다음에 120만 주, 그 다음에 120만 주, 여기서는 100만 주, 그 다음에는 80만 주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질 때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 조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국면들이 첫 번째로 포착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상승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을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래량의 비율이 있는데, 이 거래량 비율이 유동 주식수의 10% 이상은 최소한 발생을 해줘야 저가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주식마다 유동 주식수라는 게 전부 다 상이한데, 0919 기업 분석창이라든가 네이버에다가 기업명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유동 주식수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20-30% 정도 발생을 해줘야 의미있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 있을 때 싸게 사려는 사람의 비중이 그래도 10%, 20% 못해도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히 거래량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 존재를 하는 부분이죠.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어때요? 2500만 주 정도 발생을 해줬습니다.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는 수치가 보여져야 되는 건데, 최소 유동 주식수의 10%에서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양봉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눌림목 매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요한 자리가 왔다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지는 칼날이 반등이 나와줄 때 여러분들 매매 타점을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캔들의 종가 기준 또는 오후장 중에 진입을 하는 게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거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시 참여를 하는 시장입니다. 10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7명이 하락을 예측을 한다면은 그 주식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금세 꺾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은 매수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긍정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보편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수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분봉상으로 보았을 때 저점이 두 차례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좋고, 한 차례 만들어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여지면 더욱더 유리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한 번에 반등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서 두 차례 정도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바닥이 잡혔습니다를 알려주고 쏘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리 세력이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일부는 이용을 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그널을 만들어준 다음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국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1차적으로 저점 밴드가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들어올린다? 보통 이렇게 저점이 형성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게 된다라고 하면요, 한 차례 더 바닥 구간을 비슷한 자리에 터치를 해주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추세를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돌려줘야 개인 수급까지 기관 수급까지 양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면은 최소한 분봉 패턴으로 2번 이상 바닥 구간이 찍혀준 종목들을 보면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패턴에서 이제 꼬리가 길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매매 타점 잡는 구간들, 그리고 3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자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예시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거짓 패턴들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예시 차트 함께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용 함께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텔레그램 방은 구독자님들 전부 다 무료로 관심 종목들 공유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제가 이번에 전부 다 무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후반부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언제 올라왔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11월 27일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은 상승 추세에 눌림목 포착되었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드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000원 돌파 시에 단기 관점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날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건지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구간의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지금 3,975원, 여기에 양봉 하나 보여지고 나서 바로 언급을 드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급드렸던 것들부터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중요 원칙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매매 타점에 와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이 중요 원칙 중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 밴드를 통해서 좀 잡아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파동이 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해당 구간에서 긴 파동이 하나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구간의 두 번째 파동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금 잔파동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잔파동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착된 구간 같은 경우는 긴 파동 내에서 지금 맥점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를 드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파동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난 지점부터 최고 거래량까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면은 저점과 고점의 파동으로 보실 수가 있는 구간인데, 보통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를 파동으로 보니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밴드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피보나치의 황금대다. 아까 추가해 준 걸 가지고 선을 좀 그어주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예요? 0.382 구간부터 0.5 구간인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지금 양봉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렸다는 점을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 원칙에 부합을 했다면 공통 원칙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거에 부합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선 있죠. 그 다음에 20선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배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배열 차트 배열에는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래량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던 국면의 거래량을 보도록 하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보도록 하면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 한 650만 주 정도 터져줬고요. 그 다음 거래량 보면은 약 250만 주 정도 터져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 주, 그리고 여기서는 100만 주까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포착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주식 수가 약 1000만 주이기 때문에 8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다면 명확히 신뢰도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에도 전부 다 부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양봉 지금 추세를 말했는데 여기서 양봉 보여줄 때 언급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분봉 패턴도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분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화면이 언급드렸던 시점의 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인데 어때요? 저점 탄탄하게 좀 다져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주가 급등하고 조정 다시 나왔는데 어때요? 저점이 올라가면서 쌍바닥 구간들이 얼추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세적 전환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고부터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점이 좀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저점들만 확실하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긍정적인 자리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패턴들에 부합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 시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전 저점 구간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지금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좀 막혀있는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할 때가 또 맥점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다음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12월 1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28%대까지 추가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매수 타점을 임의적으로 잡았을 때 최고가 기준 30% 이상 3일 만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조건들에 부합했을 때 종목을 관심 종목 또는 매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부터 해서 저점 구간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와주게 되면 목표가를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들을 좀 근처로 해서 목표가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한 차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저항받을 수 있어서 보통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는데요,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면 전고점까지, 확신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플러스 10% 이상 구간들을 분할 대응 자리로 체크를 하시고서 여러분들 매매해 주시면 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손절가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전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내가 판단을 한 그 직전 캔들의 음봉의 저점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면은 이 자리 지켜주시는 거 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긴 관점으로 좀 더 모아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확신이 있는 종목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 파동의 저점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단기 파동의 저점이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런 자리들을 손절 밴드로 놓고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해당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예시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을 돌려보더라도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다만 거짓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하나 보도록 할 텐데 관련 내용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거짓 신호도 하나 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 속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예시 종목의 차트 일부분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거짓 신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차트의 배열을 볼게요. 정배열인가요? 아니죠. 60선이 맨 위에 위치하는 좀 지저분한 배열의 차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상승 차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예시 차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 다시 양봉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20선 근처에서 지금 딱 지지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조건들 중에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여기 이동평균선 지지였죠. 20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니까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 거래량적인 측면도 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 발생한 거 보면은 한 7만 주, 8만 주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 발생 안 하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거짓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급드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거짓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량 거래량이 중간에 한번 터졌으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처참하게 초보 투자자들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하실 필요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눌림목 여기서 잘못 공략했으면 15% 이상 손실 구간 순식간에 갈 수도 있었겠죠.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거래량 측면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된 페이크 패턴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패턴이 좀 속기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속아요. 심지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자리를 보시면은 해당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0.382부터 0.5 구간에서 양봉 보여주면서 여기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준 거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점 구간들 보시면 다 비슷한 자리이잖아요. 보통 이런 캔들이 일봉상 나오면은 다중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저점이 여러 차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 라는 착각을 주게 만들어주는 패턴인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거래량 필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양봉 나왔던 시점에 거래량 보시면 25만 주밖에 안 됩니다. 추세가 돌아서기 위해선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달아 터졌을 때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도 5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700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50만 주면 여기에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후로부터 추세는 다시 한번 꺾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환경들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는 최대 기간값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잡고서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내가 회전율을 높이면서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소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여러 차례 되뇌이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들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유인온시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날짜가 11월 27일이고 오전 8시 59분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서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날 보면은 시초가 어때요? 0% 시작해서 고점 기준 28% 올라갔습니다. 아까 우리 예시로 봤던 CP 시스템도 스윙 관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바로 아래 있는 종목 보시면은 스맥이라는 종목 오전 9시 11분에 추세 다시 돌리는 거 보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40분에 상승 VI 발동하면서 모두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함께 부담 없이 매매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 통해서 누구나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요청 주시면은 공부용 교재라든가 뭐 종목표 찾기, 차트 분석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내용은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 현재 저희 뿌주위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개설된 지 됐는데 벌써 구독자님 100명까지 늘어났어요. 사실 제가 처음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할 때 100명 만드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까지 체크해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 잡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전문가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